남측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북측 CIQ 출입경 사무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퇴근하는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물류 차량부터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이렇게 CIQ에서 차량 심사, 인원 심사 받고 출퇴근 버스는 북측 노동자 5만 5천 명 중에 우리 재단이 출퇴근 버스를 직접 운영해서 출퇴근을 시켰었습니다. 그 차량들 모습이고요. 개성공단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약 3천 명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일대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닌 사람들, 부적격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무조건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고용하면 돈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워낙 소위 말하는 임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좀 장애가 있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더라도 하다못해 회사에 나와서 회사 마당에 있는 휴지를 한 장 줍더라도 무조건 데리고 오라. 우리가 데리고 쓸게. 초기 2004년만 하더라도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 임금이 기본임금 50불에 연장, 야근, 특권을 해서 한 달 실질 임금이 57불이었습니다. 6만 3천 원. 무조건 고용하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 집약직인 소위 말하는 노임 따먹기, 노동 집약 업종들이 초기에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노임 따먹기 수준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용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특별히 선발하고 자식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일대에 가용할 수 있는 노동은 다 들어와 있었죠. 이 노동력들의 임금 수준이 2007년부터 매년 5%씩 우리가 올려줘가지고 2015년이 되면 기본급 74불에 연장, 야근, 특권을 해서 150불 내외, 한 16, 17만 원 정도 됐죠. 그렇게 이제 임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숙련 노동 강도가 엄청 됐습니다. 숙련도 엄청 셉니다. 개성공단에서 뭐 이렇게 말도 통한다, 음식이 통한다, 뭐 이렇게 정서가 같다, 저임금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숙련 노동력입니다. 누구나 숙련 노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직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고품질 생산성을 구현해요. 그런데 15, 16만 원이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쓸 수 있으면 개성에서는 13명을 쓸 수 있습니다. 13명이 남측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개성이었죠. 어차피 특혜였다라는 것이죠. 토지가부터 임금도 많은 것을 특혜적 조치로서 내놨던 게 북측 입장에서 특혜적 조치로 내놨던 게 개성공단이었다라는 사실. 왜냐? 애초부터 그들은 개성공단을 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이게 개성공단의 기본 인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좋아했던 것은 남과 북이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함께. 체제와 제도를 달리했던 남과 북이 개성에서 만나서 직장의 동료로서 여하간에 같이 어울립니다. 생각의 다름들을 서로 확인하게 되죠. 아, 이런 건 같네, 이런 건 다르네. 몰라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만나봄으로써 이해가 됩니다. 당연시 그 이해가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들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오해들이 적대를 키우고 경계를 키우고 두려움을 키웠는데 생활을 보니까 똑같더라라는 것이죠. 똑같더라. 통일문화, 평화가 매일매일 만들어졌던 14년의 경험, 그게 개성공단인데요. 함께 남과 북이 일을 합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서로. 이 개성 현장은 남북 당국 관계가 좋을 때는 진짜 좋습니다. 당국 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 경계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기도 하죠. 남과 북이 함께 일했던 순간들입니다. 품질과 납기는 기업의 생명줄이다.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기초도 아니는 사람의 노동입니다. 당연히 노동은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입니다.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사람의 노동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동은 돈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품질을 이야기하고 상품을 이야기하고 생산성을 가르치고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이 상생산 개념을 가르치고, 이 과정이 개성공단의 과정이었다는 것. 서로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서로를 배울 수 있었던 곳.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북 간 이해제고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그 14년의 경험들인데요. 이미 이곳은 생산과 삶, 생활이 평화와 경제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졌던 공단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어울렸던 시간들입니다. 남측에 김태희 씨가 들어가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북측도 이것을 배워서 평양에서 바로 패션쇼를 했습니다. 문화의 교호작용 어마어마한 곳이죠. 최초의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뭐 평화가 오지 않겠어? 경협은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협력 자체가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그 전체를 아울러 버리는, 평화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했던 물리적 기제가 바로 남북협력 개성공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협상하던 모습들인데요. 뭐 개성공단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뭐 경제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한국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폭력입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됩니다. 어차피 특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악조건이 있죠. 정치적 외풍에 엄청나게 민감하죠. 그 분단을 넘어가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개성공단인데, 남북경협인데 분단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곳이죠.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외풍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곳이 바로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법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보다 뭐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는 기업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한국 제조업 경쟁력들을 엄청나게 폭발시킬 수 있는 구조가 남북경협입니다. 저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참 많습니다. 원인은 많습니다만은 그 구조적 저성장을 올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환경으로서 가장 큰 것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저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거대한 제조업의 공룡이 우리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적 저성장이 계속 착근된다. 이 구조 속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유일한 대안이 14년간 개성에서 남북경협을 해봤는데, 남북경협을 하게 되면 중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제조업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이고, 남북경협이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14년간 해봤기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에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개성공단 제품들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그 남북경협이 확대된다라면 거의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그래서 경쟁력의 문제는 사실은 따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공단이 닫혔다. 한반도의 부와 일자리의 해외 이전이죠.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 금액이 498억, 약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해만 500억 달러. 거의 대부분 동남아로 가죠. 2018년 한 해 동안 약 500억 달러가 나갔는데, 개성공단 14년간 우리 기업들의 북측 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4년간 6억 달러.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이거죠. 1년에 500억 달러가 해외 투자되는데 그 10%라도 1년에 북측에 투자해 줄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달라지겠죠. 14년간 6억 불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지만 남북관계가 분단체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됐고요. 뭐 이런 애건발의 평가도 넘어가겠습니다.